이렇다 할 SNS도 하지 않고 뉴스도 챙겨보지 않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참 꽉 막힌 채로 산다는 내 쓸데없는 감정의 오지랖이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친구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좀 가지라며 핀잔을 주곤 했다. 친구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쏟을 만큼 여유롭지 않고 몰라도 되는 일에 신경 쓰며 사는 것만큼 피곤한 일도 없다고 했다. 나는 그런 친구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면 시대에 뒤떨어져 살게 된다고 걱정했다. 어느 날 나는 삶이 너무 고달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타국으로 훌쩍 떠났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야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됐다. 문득 한국의 소식을 알고 싶어 휴대폰을 열어본 날에는 괜히 혼자 화가 나서 종일 짜증을 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궁금했는데 점차 내가 분노하는 이유보다도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나는 분명히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웃으며 차분히 말을 건네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게 있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자각할 수 없으니 당황스러웠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와 크게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수록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내 안에 쌓여 화가 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언젠가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지 않는다. 남의 소식을 들여다보는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가까운 지인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왔다. 요란스럽던 포스팅이 한동안 멈췄으니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었다고. 그 뒤론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몰라도 되는 일들에 굳이 마음을 쓰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굳이 궁금하지 않을 내 삶의 단편들을 보여주는 데 신경을 쓰느라 시간을 뺏기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삶은 조용해지고 평온해졌다. 나를 힘들게만 하는 곳은 나를 위해 떠나는 게 좋다. 그게 현실의 공간이든 가상의 공간이든 말이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다. 관념적인 행복의 정의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있다. 행복은 저 멀리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어 보이지 않을 뿐. 아주 작은 울림에도 느낄 수 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며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 행복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운 것도 조금씩 잊혀간다. 잊힌다는 건 의미를 다했다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찾아가면 늘 자리에 있던 사람도 추억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날의 그곳도 그렇게 사라져갔다. 영원할 것 같았던 마음도 한때의 욕심이었음을, 그렇게 스쳐 지나갈 바람 같은 것이었음을 알았다. 다시 새로운 사람과의 추억도 다른 풍경으로 담기겠지만 어차피 사라질 시간을 마음에 두지 않기로 했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다만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바랬던 관계들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함께하는 동안에 서로의 마음을 다해 시간을 보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둘 새로운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늘어났다. 그만큼 마음의 거리는 멀어졌다. 서로의 사정을 공감하기에 서운하지만 인정해야 했다. 세월이 가면 관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압축되고 단조로워진다. 애써 관계를 정리하거나 붙들려고 괜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곁에 남는다. 이따금 반가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거나 특별한 날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된다. 압축되고 단조로워진 새로운 관계, 그 안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언제든 방해받지 않아야 안정되고 균형 잡힌 관계가 된다. 비행 중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려오는 산소호흡기는 아이에게 먼저 착용시키는 게 아니라 어른이 먼저 착용하라고 권고된다. 어른의 호흡이 확보된 다음 옆에 있는 아이를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 쉽게 생각하면 어른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나보다 약한 아이를 챙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내가 나로서 살아있어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내 인연들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를 버리면서까지 애쓰다 보면 결국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만다. 나를 희생하는 것과 나를 잃는 것은 다르다.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무너지거나 상처 입지 않는 선에서 남에게 베풀어야 의미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도,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도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립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슴 적시는 멜로디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사람들과의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부르던 노랫말과 사람들의 온기, 웃는 얼굴, 추억,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립다. 의심이 많은 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되길 바래서, 그 마음을 끌어안고 놓지 못해서. 나는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은 집착이 되고, 그 마음은 결국 마음의 병이 된다. 그럴수록 내가 보는 세상은 좁아진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 옳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치유하기가 어렵고, 관계는 점점 단절되고 결국 홀로 고립된다. 방향이 잘못된 확신은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자란다. 상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은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완벽한 건 없다는 걸 인정하자. 대충 살아도 된다.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다. 그러니 스스로를 올가매지 말자.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확신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어려운 건 끊어내야 할 사람들을 정리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단지 감정의 단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존재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를 버리면서 소비되는 시간과 불필요한 지출보다 스트레스와 의미 없는 여러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 나에게 더 이로운 것에 집중하여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나를 위해
끊어낼 용기가 필요하다. 멀리서 집채만한 배가 조용히 보였다가 사라진다. 크기는 비슷하지만 모두 다른 배가 왔다 간다. 멀리서 보면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여서 지켜보는 일도 지루하지만 커다란 배는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진다. 가판 위의 모습도 나처럼 평온하기만 할까? 아마도 정해진 목표를 향해 계획된 일정대로 나아가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정신없이 소란스러울 것이다. 그 커다란 배를 품는 바다 역시도 처음부터 깊고 거대하지는 않았으리라. 하늘에서 온몸을 던져 홀로 떨어진 작은 빗방울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더 작게 몸을 조각내어 땅속의 작은 틈으로 파고들며 물줄기를 만든다. 그렇게 다시 힘을 모아 오랜 시간 많은 곳을 함께 돌며 살아남아 마침내 바다가 된다. 어디가 끝인지 모를 만큼 드넓은 바다도 수면 위로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바다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만들되 작은 힘들이 모여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웅장하고 깊은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그리고 그 안에 어우러져 살고 있는 각양각색의 보이지 않는 많은 생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며 오늘을 바삐 살아가고 있다. 멀리서 보면 평화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은 현실의 벽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다른 이들의 부분적인 겉모습만 보고 내 멋대로 재단하면서 우린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감정을 소비하고 있는가. 아직 스스로의 모습이 작은 빗방울 같다 해도 절대 잊지 말기를. 빗방울이 살아남아 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기다리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봄은 온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사람에게 봄은 설레는 시작이겠지만 겨우내 소리 없이 쌓인 차가운 눈을 미처 털어버리지 못한 사람에게 봄은 여전히 쌀쌀하고 먼지 가득한 날일지 모른다. 이미 밀려버린 방학 숙제를 하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방학은 끝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애쓰지 말고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충분히 원하는 만큼 잠을 자도 좋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 걸으며 바람을 힘껏 느껴보라.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바람은 차갑지만 어느새 봄 햇살이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괜찮다고 위로한다. 차가운 얼음을 깨고 어디론가 서둘러 흐르는 냇물을 따라 사람들도 각자의 걸음을 바삐 움직인다. 그리고 계절을 착각해 벌써 피어버린 봄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렇게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생각하게 된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봄이다. 밀려버린 숙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어차피 잊혀버릴 것들을 놔주지 못하고 붙잡고 애쓰는 이유는 끝까지 붙잡는 노력이라도 했을 때 시간이 흐른 뒤에도 더 이상 이것들에 마음 쓰거나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붙잡았으니까, 그 슬픔을 다 견뎌봤으니까. 그러니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분히 울어서 그 감정들을 쏟아내야 한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는 어줍잖은 허탈한 위로에 기대지 말고 괜찮지 않은 마음에 솔직해져야 한다. 나는 당신이 충분히 울고 아파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언제고 미련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길 소망한다. 언제든 부르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내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술은 다른 사람과 마시면 되고 나와는 커피를 마시면 된다며 신경 쓸 일이 아니란다. 맛있는 밥 한 끼를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 꼭 용건이 있어야 하는 것도 긴 수다가 아니어도 된다. 그저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낼 뿐이다.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기 위해 꾸미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을 숨기느라 표정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형식적인 안부를 물어야 할 필요도 없다. 문득 뭐하냐고 물으면 그날은 우리가 만나는 날이 된다. 그런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 오래된 친구. 멀리 있지만 항상 내 안에 있는 사람. 언제든 부르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이 가끔은
팍팍한 내 삶을 버티게 해준다. 어릴 때는 빨리 나이 들기를 바랬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중학생이 되고 싶었고, 중학생 시절에는 고등학생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앞으로의 더 나은 삶에 대해 고민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골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비 하나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났다. 흔히들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는 시간이 느리고 누구에게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공평하다.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 그 태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뿐이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 게 갑자기 두려워지는 순간이 온다. 지금 가늠하는 앞으로의 10년이 예전에 가늠했던 10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제야 우리 삶은 정점을 넘고 있는 것이다. 힘겹게 올라왔던 산을 이제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한다. 올라갈 때는 힘에 부쳐 빨리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에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지만 정상에서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다. 발 아래 펼쳐진 풍경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내가 힘겹게 올라왔던 곳을 해가 지기 전에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한다.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존재들을 뒤늦게 알아차리며 잠시 환희에 젖기도 하지만 발걸음은 마음과 다르게 속도를 내기도 한다. 삶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의 힘겨움도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의 가뿐함도 내 마음의 태도일 뿐이다. 그러니 아직 힘들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삶이 더욱 힘들어질수록 정상이 코앞이라는 뜻일 테니. 사랑받는 것은 늘 익숙하지 않다. 나를 왜 좋아하냐는 물음에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라는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며 진짜 답을 따져 물었다. 그런 내 모습에 그녀는 오히려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 눈에 예쁘면 그게 내 스타일이고 내 마음인 거라며 담담하게 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었다. 내 스스로도 당황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그리고 그녀는
내가 제잘제잘 말이 많아서 좋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적막하겠냐고. 이전 같지 않은 마음과 새로울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건조한 삶 속에서 나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이 없는 사람이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먹은 음식은 어땠는지, 그렇게 소소한 하루의 일상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알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자신을 안정시켜 주어 좋다고 했다. 가끔은 너무 장난스럽기도 해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솔직한 모습들이 자기는 귀엽고 즐겁기만 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고 나란히 오랫동안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고. 다정하게 지금처럼. 삶이 소란스러울 때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히 원하는 만큼 자고 다음날 이른 하루를 시작한다. 어스름한 새벽 아침, 아직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 차가운 공기에 몸을 일으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지하철에서 못다 잔 잠을 마저 자면서 빵집에 들러 갓 나온 페스츄리와 따뜻한 커피를 사서 회사로 향한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고 컴퓨터를 켠다. 오늘 할 일들을 체크하고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흘렀다. 고요한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제발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서류 작업은 업무 시간 전에 정리가 된다. 오전부터 시작되는 회의와 미팅으로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일과를 마칠 수 있다. 늦은 밤까지 야근이나 철야를 하는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면 나는 늘 충분히 잠을 자고 첫 차에 몸을 실었다. 새벽을 기다리지 않고 새벽을 깨웠다. 생각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영원히 원하는 점에 다다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고 비움으로 인해 상처와 거리를 두고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게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뿐이다. 원하는 것이 작을수록 그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은 크게 느껴진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행복은 애타게 찾거나 기다리지 않아도 자주 찾아온다. 행복하지 않다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자. 행복은 언제나 긍정에서 온다.